겨울 방학을 마치고 다음 주면 개학인데 온타리오주 정부가 오늘 오전까지도 교육 방침을 발표하지 않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비대면 수업이나 개학이 늦어지면 미리 준비해야 하는데 급작스럽게 발표하는 정책 때문에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토로했습니다. 등교 정책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입니다. 일부 의료 전문가는 오미크론 변이가 이미 지역사회 곳곳에 전파됐지만 다른 시설은 봉쇄하지 않았는데 학교 문을 닫고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건 아이들 학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지만 한편에선 개학을 미루거나 온라인으로 병행하면서 백신 접종을 늘리는 편이 낫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바로 등교하면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이 교내에서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기로에선 온주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등 일부 주는 오미크론 확산에 개학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BC주 정부는 교내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1월 3일이나 4일로 예정된 개학을 일주일 미루고 10일부터 등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특수 교육이 필요한 학생과 의료진 자녀들은 3일이나 4일에 등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기간 정부는 방과 후 스포츠를 일시 중지하고 쉬는 시간과 휴식 시간에 대한 방역 지침을 강화하며 교직원 회의 등은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등 교내 방역 지침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BC주 이외 퀘벡과 매니토바, 노바스코시아와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주가 개학일을 10일로 미뤘고 뉴펀들랜드앤 라브라도르주는 1월 4일 비대면 수업을 시작하되 일주일 간격으로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온타리오주의 토론토 총영사관 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 가족이 코로나에 감염돼 해당 직원이 어제 검사를 한 결과 어젯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총영사관 측은 오늘 새벽 0시 30분 이메일을 보내 공간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오늘과 내일 이틀간 민원실을 일시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총영사관 측은 직원들이 마스크와 장갑을 끼고 칸막이 안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전파됐을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지난주 22일에서 24일 민원실을 방문한 한인 중 불안한 분은 검사받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접촉 가능성이 있는 밀접 접촉자에게는 검사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 머물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총영사관은 이틀간 폐쇄한 뒤 내년 1월 4일부터 민원실을 정상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총영사관이 공간 민원실과 관내를 꼼꼼히 소독하는 가운데 폐쇄 기간 중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고 사건, 사고 등의 긴급한 사항은 긴급 전화 또는 영사 콜센터로 연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주 토론토 총영사관 민원실에는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돼 있습니다. 캐나다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국의 확진자 수는 32,120명입니다. 일주 전만 해도 15,000명이었는데 2배로 증가한 겁니다. 하루 평균 확진자 수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2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국의 대다수 주에서 연일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퀘벡과 온타리오주에서 각각 10,0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2,944명, 알버타에서도 2,775명이 나와 사상 최다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BC주 보건당국은 확인된 환자 수가 3,000명에 육박하지만 실제 감염자 수는 이보다 4-5배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처럼 신규 확진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자 매니토바주는 항암 치료자 등의 4차 접종을 권고하고 있으며 온주도 장기요양원 거주민에게 4차 접종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주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또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온주의 신규 확진자 수는 13,807명이며 7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도 처음으로 10,000명을 넘어섰고 일주 전 4,002명에서 폭증했습니다. 양성률은 무려 30.5%에 달했습니다. 하루 새 236명이 추가 입원하면서 입원 환자가 늘어날 것이란 의료계 경고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어 온주자문기구는 50% 인원 제한은 충분치 않다며 더 강화해야 하고 재택근무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도 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온주 보건당국이 PCR 검사와 백신 접종 등 코로나 대응 추가 계획을 공개하고 퀘벡주도 추가 방역 조치를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타리오주는 내년에 시간당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인상되고 향후 물가 상승률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온주 내를 여행하거나 휴가를 보낸 뒤 1인당 1,000달러, 가족당 최고 2,000달러를 신고하면 최고 200달러 또는 400달러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올해로 예정됐던 디지털 신분증 발급이 시작되고 직원 25명 이상인 사업체 고용주는 근무 종료 후 직원을 부르거나 온라인으로 추가 업무를 지시할 수 없으며 경쟁회사 취업을 막는 고용계약 관행도 사라집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내년에 자동차 보험료를 최대 20%까지 내릴 예정입니다. 내년 말까지 하루 10달러 보육기간을 확대하고 6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평균 비용을 최대 50%까지 낮출 계획입니다. 또 최저임금을 15달러 20센트 이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밴쿠버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일회용 컵당 최소 25센트, 종이 쇼핑백에 15센트, 재사용 가능한 새 쇼핑백에 1달러를 부과하고 플라스틱 쇼핑백 사용을 전면 금지할 계획입니다. 한편 앞서 29일부터 연방규제 산하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5달러로 올랐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이 최근 롤스역에서 발생한 현금 지급기 방화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지난 8월 2일 낮 1시 10분 윌슨 에비뉴와 제인 스트리트 인근에 있는 은행 현금 지급기에 불을 낸 뒤 달아났고 이어 지난 11월 5일 밤 8시 30분엔 레슬리 스트리트과 용밀스 로드에 있는 현금 지급기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 불로 현금 지급기가 심하게 파손된 가운데 경찰은 키 162에서 165cm의 땅딸막한 보통 체격에 얼굴은 면도를 했고 대머리 또는 머리를 민 것으로 보이는 남성을 추적하고 있다며 이 남성에 대해 알고 있는 주민들의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로워 메일랜드 의료시설 등 5곳에서 2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프레이저 보건지역에 있는 옥스포드 시니어 케어홈에서 거주민 4명과 직원 1명이 감염됐고 버나비에 있는 에이지 케어 하모니 코트와 칠러왁의 웨어벌리 시니어 빌리지에선 거주민 1명과 직원 1명이 확진됐습니다. 포트 랭리 시니어 커뮤니티에서도 거주민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밴쿠버의 UBC 대학 내 정신병동에서 4명이 감염돼 병동 내 모든 프로그램과 방문이 금지됐습니다. 밴쿠버와 프레이저 보건당국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시설에 대해 소독 작업을 벌이는 한편 직원과 거주민들의 증상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2022년 1월 4일부터 온타리오주에선 QR코드가 있어야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식당이나 술집, 극장 등을 출입할 때 접종 완료를 증명하려면 QR코드가 포함된 온라인 증명서 또는 QR코드가 있는 프린트물을 보여줘야 합니다. 또 10일부터는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을 맞지 않는 경우도 의사 소견서 대신 QR코드를 발급받아서 제시해야 합니다. QR코드를 다운로드하려면 의료보험 카드 번호와 생년월일을 온주정부 웹사이트에 입력한 뒤 내려받게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시가 최악의 5차 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한 특별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는 내년 1월 4일부터 필수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비필수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전환하거나 뒤로 미루고 수백 명의 직원을 필수 서비스 분야에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또 향후 수주 동안 최일선 직원의 감염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마스크와 소독 등 강화하고 특히 응급구조대와 소방대가 서로 협조해 비응급인 경우 소방서가 대응하는 등 일부 업무를 재조정하고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신속 진단키트 사용을 장기 요양원 이외에 경찰과 응급구조대, 수도와 공중보건 분야로 확대 시행해
선제적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앞서 버인시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직원 부족을 들어 헬스장과 수영장을 폐쇄하고 도서관도 픽업 서비스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